지난 회에는 저희가 데이팅에 관련해서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너무 아쉬운 관계로 저희가 이렇게 또 다시 저희 7 자매들이 모여서 이렇게 더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자 합니다. 네. 오늘 새로운 게스트가 또 한 명 더 추가되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리 경북 상주에서 버스를 타고 먼 곳에서 오셨네요. 네, 힘들게 왔습니다. 몸이 살짝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사랑하는 자매들과 함께 중요한 주제로 얘기를 나누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고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생각이 많이 바뀌어졌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물론이죠.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잘 말씀해 주셨네요. 저희가 지난 회에 이런 얘기를 나눴거든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 왜 많은 일반 청년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고 감정적으로 더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요즘 그러고 있는데 그것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럼 예전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지금은 또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는지 좀 나눠주세요. 저는 원래 결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애는 해도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 감정이 이렇게 생길 수 있으니까 연애는 해도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혼이 항상 전제된 남녀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뭐 옳다 그르다 이런 판단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게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분이 그게 오히려 더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뭔가 규격이 정해져 있으면은 뭔가 그렇죠.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어떤 계기에서 그게 깨지게 됐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고 결정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창세기에 아담에게 배표를 주셨을 때, 하와 배표를 주셨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말을 딱 봤는데 제가 그 말이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감화를 받은 게 그러니까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훌륭하고 되게 아름다운 그런 제도인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걸 굉장히 많이 저속화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그런 측면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저속화된 그런 결혼 문화 그런 걸 보니까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가 보다. 그렇죠. 희망이 없어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삶의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성격 이런 거 부딪히면은 또 너무 다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이 저는 이런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 결혼의 그 의미를 다시 상고해 봤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잖아요. 일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생각이 될 수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결혼관에 대해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의 그런 사랑은 더 이렇게 진지하게. 예전에는 진지성이 떨어졌어요. 그냥 가볍게 만나고 친구 같은 그냥 뭐 정말 친한 친구 그 정도였다면 지금은 정말 그런 어떤 모든 부분을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할 수 있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같이 살아갈 그런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원래 좀 안 그래 보이지만 좀 질투가 많거든요. 이해해요. 쿨한 여성인데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상대방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이걸 이렇게 내 뜻대로 안 해주면 굉장히 서운한 거예요. 근데 그 서운해하는 부분이 그게 정말 일리가 있어가지고 서운해하는 건지 어떤 상황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닌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까.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바로 생각하지 않고 순간은 기분 나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맞는 건가? 라고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그리고 행동하는 거, 그런 거에 좀 조심을 하게 돼요. 예나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군요. 정말 상대방이 행복하겠어요. 저 행복해 보여요. 네. 근데 저희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그런 개념을 잘 몰랐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눌 텐데요. 제가 이런 걸 들었어요. 콜쉽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국은 데이팅, 연애 다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콜쉽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좀 생소하실 거예요. 저한테도 되게 생소했거든요. 네. 콜트십의 유래가 이렇게 정원에서 남녀가 서로 거닐면서 이야기를 하는 데서 유래가 됐대요. 그래서 정원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보통 일반 연애는 감정이 앞서기 때문에 서로에 막 푹 빠져 있지만 그 콜트십은 서로에 푹 빠지지 않고 서로 감정이 배제된 상태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참으로 건전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상대방이 정말 네. 배우자서 적합한 사람인지 네. 말씀대로 그걸 정원 한 바퀴 네. 도는 사이에 어떻게 다 하나요? 그만큼 경건하게 서로 교제를 했다는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들어보니까 왜 전 예전에 베르사유 그 궁전 아시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미로로 이렇게 되는 정원이 딱 그려지거든요. 네, 되게 낭만. 근데 보면 진짜 이렇게 그런 건전한 관계, 그런 자연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 그리고 그런 건전한 교제, 지금 현대적인 청년들이 알고 있는 그런 거와 달리 그런 걸 뜻하지 않았을까? 그곳에부터 유래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영국을 생각하면 이렇게 책 같은 거 보면 연구하면 이렇게 남자가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그 남자가 처음에 그 아버지한테서 편지 쓰고 그냥 뭐 straightforward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네. 관심 있다고 그런 거고 이제 아빠가 잘 판단하고 물론 이게 그 부모님이 잘 판단해야겠죠. 잘 판단해서 딸한테 물어보고 그 이제 그 여자 남자가 저녁 아니고 아니 점심 때 그때 산책도 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알면 이제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여자를 아끼고 관심 있으면 그 여자도 사랑하면 그 부모님도 되게 존경스럽고 해야 되고 예의가 아무래도 그 부모님도 먼저 물어보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예의인 것 같아요. 스킨십 같은 거 많이 없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그런 스킨십 같은 게 더 조금만 손만 잡으면 마음이 설레고 되게 로맨틱하고 더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한 순간을 기다려주는 거. 네. 저희가 이제 콜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콜십이라는 것은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단계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수길 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의 맏언니 우리 언니는 언니 경험을 좀 살려서 얘기 좀 해주세요. 콜십에 대해서 경험자로서. 예. 저밖에 없나요? 같은데요. 그러네요. 저희는 없네요. 네, 저는 아직 신혼인데요. 네, 뜨끈뜨끈하죠. 저 같은 경우는 연애는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연애 있죠, 데이팅 그런 기회도 없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때가 마지막 때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사업이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아예 그쪽은 접었어요. 접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희를 잘 아시는 어르신들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중매라고 해야 되나, 이걸 표현을. 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하루 만나서 두 사람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그리고 결혼관, 신앙관, 인생관,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얘기를 또 상대방 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구나라는 게 둘 다 동시에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저희는 이제 군말 없이 아주 진행이 착착착 돼서 딱 3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뭐 나가서 뭐 데이팅을 뭐 할 그런 시간도 없었고 뭐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주례를 이제 강병 목사님께서 해주셨거든요. 딱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원칙이다. 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은 연애의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결혼을 딱 해보고 나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사람을 뭐 5년, 6년 이렇게 사귀어도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네. 모든 부분은.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살다 보면 서서히 드러나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장점, 몰랐던 부분들, 또 단점, 부족한 점들 이렇게 다 드러나요. 근데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벽하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되냐면 더욱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 그리고 알아갈수록 더 새롭고 막 이렇게 좁고 많이 설레임이 있고 막 그래요. 네. 부럽다. 아 우리 청년들이 부러워할 거야.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근데 저는 수길 언니의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결혼이 부러울만도 해요. 얼마나 하나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최우선순위로 둔 두 부부가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는 참 좋은 모범이 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코십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제 알아야 될 거 우리의 생각의 가치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신앙관. 중요하잖아요. 신앙관.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눌 때 상대방의 부모님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요? 저희는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깊게는 못했지만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복음에 대해서 잘 깊이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신앙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서 계신 분이 아니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떠냐, 네가 결혼해서 전도해서 살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담이 그 부분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모님의 조언보다는 저희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가정을 이루고 있는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예. 네. 그래서 그 조언 그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나요? 상당히 많은데 제가 보니까 네. 대부분 결혼하면 뭔가 다 해결되고 막 행복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막 이렇게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환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사실 결혼은 현실이에요. 결혼한다고 해서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문제는 항상 많아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만큼 더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더 생기고 이럴 수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들이 드러났을 때 네. 이건 뭐야?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었네? 실망이 될 수도 있고 네. 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책망하거나 내가 뭐 낙담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또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내 상대방을 기다려 주는 거,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네. 그리고 서로 충분한 대화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서로 대화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네. 기도하는 거, 예, 네. 이런 부분들.
많이 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만큼 건전한 교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보시는 게 무엇인가를 따져보면서 생각하게 되면 데이팅이 아니라 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생각하게 돼요. 5번째 계명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5째 계명을 주신 이유가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감정적인 그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다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근데 부모의 입장은 부모님의 조언이나 그런 걸 아예 생각하지 않고 사랑에 더 중점을 두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잠깐 TV를 이렇게 틀었는데 어떤 드라마가 나왔어요. 그래서 잠깐 멈췄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고등학생 얘기였어요. 근데 내 사랑 내 곁에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목이. 근데 고등학생 애가 임신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너무나 드라마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너무나 심각하죠.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보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것들. 그래서 이 코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은. 근데 저 혜경 언니한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이삭에 대해서 성경 인물 중 한 명이 있는데 예, 좋은 모본이 되는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성경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는데 말씀을 보면 그 이삭은 그 부모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데리고 온 그 리브가 아내를 맞이했고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렇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받아들이냐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제가 영감에 있는 글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네. 이제 이삭이 그만큼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때는. 근데 20세 미만의 청년은 자기 자신과 같이 젊은 사람이 일생 동안 자신의 배우자가 되기에 적당한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들은 판단력이 성숙해진 다음에야 그들은 자신들이 일생 동안 피차에 얽매여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피차를 행복스럽게 만들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때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최선의 방향으로 개척하는 대신 피차, 비난하고 불안은 확대되어 필경은 피차 간에 무관심하고 무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말인데 혹시 잘못된 선택과 판단으로 인하여 정말 불행한 가정에 속할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어른들, 또 선배님들, 이렇게 주위 분들의 조언에 순종하는 거. 남자가 이렇게 얼마큼 돈 벌나 그런 거 많이 따지는 거 안 좋지만 그래도 남자가 얼마큼 능력이 있는 건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이 가정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나 그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냥 불행해질 수 있으니까. 살도 안 줄 수도 있고 그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필요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전회도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투 영 피포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참 좋은 말이라서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 여자인 경우 상대방을 이제 배우자로 선택하게 될 때 그 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를 보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6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그 사람한테 정말 감정적으로 그 애정을 바치기 전에 알아봐야 될 것들 6가지. 만약에 그 전에, 네, 그 전에. 전에랍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머니 성격의 특색을 좀 파악해야 된다고 써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2번째는 그 남자는 본인 어머니에 대한 자기 책임을 인식하는가. 예. 예. 진짜 알겠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어머니에 대한 책임 인식이 있으면 분명 본인의 배우자한테도 똑같이 가정으로서 이렇게 대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식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리고 3번째는 어머니의 소원과 행복을 고려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본인의 어머니의 행복과 소원.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겠죠.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실감하고 있나 봐요. 실감하고 있어요. 선생님 실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제가 제일 좋은 부분이 이제 저희가 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 일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이거든요. 주부로서. 그런데 남편 같은 경우는 남편 얘기하기 아직도 쑥스러운가 봐요. 아직 신혼이라서. 상당히 잘 도와줘요. 예를 들면 빨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쪽은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항상 설거지를 해주고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려주고 또 청소기도 요즘 남자도 돌려주고. 그런 거 해줘요? 네, 너무 잘해줘요. 너무 잘해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시대 남자들도 요즘 요즘 시대가 시대는 더 잘하죠. 그렇구나. 옛날 사람보다. 아 그래요. 한국은 그래요. 한국 사회는 아직 그렇지 않은 이제 부분들도 있는데 많이 바뀌었어. 맨날 미국에서 있으면 한국 남자들은 뭐 청소도 안 해준다고 요리도 안 한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사람들 또 있어요. 있기는. 근데 중국 제가 사람이 제일 낫다고. 보니까 남편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더라고요. 집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을 이뤄서도 가정에서도 그렇게 충실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있다면 더 자세히 묻고 싶지만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가 뭐였냐면 그가 어머니를 존경하고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아내에 대해서 존경과 사랑, 친절과 주의를 표시할 수 있을까? 바로 저희가 지금 나눴던 부분들이죠. 그렇죠? 다섯 번째가 결혼의 신선미가 지난 후에도 결혼하고 나서 그런 신선함 아직도 그런 것이 지난 후에도 그가 나를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 맞아. 그것을 봐야 된대요. 2년 후에도 2년 후에도 3년 후에도 5년 후에도 전체적으로 호르몬을 10년 후에도 다 주름이 생기고 이빨이 빠진다 할 때. 그리고 여섯 번째, 그는 나의 실수를 참아줄 수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아니면 나의 실수를 비난하고 오만하게 굴고 정말 그렇게 할 것인가, 비난을 할 것인가,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줄 것인가, 많은 실수들을. 그게 여섯 번째였어요. 그게 되게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예. 그래서 남자 만나면 또 완벽하게 보이는 것보다 나의 진짜 모습 보이게 어떤 때 더 나은 것 같아. 맞아, 근데 정말 여기 그래. 예. 네. 그렇고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네. 그래요? 그러면 나를 포장하게 보여주면 네. 물론 어떤 거는 주의해야 되니까 방구 같은 거는 안 하면 좋지. 하지만 완말인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원을. 그는 본인이 알아서 근데 하나 너무 어려워. 많이 포장하면 그 사람이 이제 실망하니까. 실망하고 어떻게 보면 사기? 아무튼 이웃에게 거짓된 솔직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네. 상대방 사랑하는 거. 이게 코트십의 과정이죠.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럼 제일 행복할 수 있어. 어디까지 솔직한 모습 보여줘야 돼? 콘텐츠에서 콘텐츠에서 다 보여줘요? 다? 아무래도 아까 한계가 말했듯이 있지 않을까? 뭐 경험자 여기 분이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모든 부분을.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에 대해서 솔직하게 나눴다고 그때 네, 말씀해 맞아요. 주셨잖아요. 나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감추고 싶은 저의 부분들 있죠. 치부라고 말하죠. 그런 것들까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한 것까지 다 이야기해줘서.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많이 싫어요 이러고 가버리면 그러면 깨끗하게 뭐 정리도 되는 거죠. 그럼 그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그럼 않는다면 오해 잘 됐어. 왜냐하면 감정이 들어가지 오히려 잘 됐어. 감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진다고 해도 겁이 나네요. 아직 경험이 없어서. 아 그렇구나. 네. 네.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겠죠. 네. 그래서 이 콜십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데이팅은 또 말했듯이 비교를 하자면 그런 부분이 다 감춰진 상태에서 감정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들 그런 것으로 다 이렇게 커버가 되죠. 근데 막상 결혼하고 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뭐 경험은 없지만 아내처럼 얘기했네요. 추측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너무 아쉽네요. 너무 짧았어요. 너무 또 아쉽네요. 해야 될 것 같아. 참고로 넘어갈까요? 대중의 책까지 넘어가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살겠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올바라야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면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을 더 중요히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대한 정말 큰 희생을 치룰지라도 내가 포기한 게 있어야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이 더 나한테 귀중한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감정에 대한 그런 것을 신앙 감정이 아니듯이 거기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이 아름다운 자매님 네, 정말 감사합니다. 참 아쉽네요. 네, 예, 그러네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찾는 커뮤니티 킹스 메신저 카페를 들어보셨나요? 프리터크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kingsm.net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kingsm.net에 가입하시면 저희 인터넷 방송 카테고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연맘의 채식 요리 레시피의 경우 더 다양한 레시피 제공과 유익한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프리터크는 출연자들의 못다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킹스 메신저에 가입하시면 주제별로 분류한 생애빛 월간지 글모음, 다니엘 서밋 요한계시록 바이블 스터디 자료, 자녀 교육, 농사일기 등 유용한 정보와 말씀으로 삶이 변화된 실제적인 경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kingsm.net에 가입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사랑의 발로였습니다. 근데 무슨 사랑일까요? 그냥 그저 아껴주고 감싸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일까요? 천만에 아니죠. 진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모든 행위는 민중을 선동하고 기존 질서를 깨트리려는 혁명가의 모습으로밖에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들은 개혁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한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아니, 한번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혁해야 될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보시고 기독교회의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2000여 년 전 유대교회보다도 더 타락하고 골마있는 이 교회의 상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외쳐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오해받고 비난받고 조롱받고 결국에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진실로 따르는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개혁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의 개혁자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